네, 안녕하세요. 디자인 읽기입니다. 오늘 단순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디자이너들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단순하다, 심플하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순하다라는 이 뜻을 뭔가 깔끔하거나 또는 미니멀하다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지 말고 단순함이 우리 디자이너한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떠한 생각이 어떤 변화를 주는지 얘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단순함은 무언가를 더하는 것이 아니라 빼는 것이다 라는 말처럼 뭔가 본질을 뭔가 찾아가는 행위가 디자인에서 어떤 단순함이 가지는 어떤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본질을 찾아간다. 그럴 때 우리는 복잡하다기보다는 단순하다라는 말을 많이 하죠. 단순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첫 번째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보면 뭔가 생각이 명확해지고 뭔가 딱 짜임새가 나오려면은 어떤 생각의 기준이 생겨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단순함은 복잡함과 달리 자기만의 기준이 있을 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 디자인에서도 어떤 부가적인 게 제거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딱 표현하기 위해서는 핵심적인 키워드, 즉 자기만의 기준이 있는 그 상태가 단순함의 어떤 특징을 규정짓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어떤 모양이 아니라 어떤 추상적인 어떤 개념도 가지고 있는 거죠.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단순함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죠. 뭔가 기준이 있을 때 우리는 뭔가 명확하게 사고를 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왼쪽 오른쪽 나누지 못하고 가운데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하다는 표현하진 않죠. 단순하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우하우스라는 디자인 학교에서 헤르베르트 바이어라는 사람이 만든 유니버스라는 서체가 있었는데 그 서체가 굉장히 유련해요. 최소한의 어떤 요소를 가지고 글자를 표현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직선을 계속 반복해서 또 다른 글자에 사용하거나 동그라미를 두 번 쓰거나 또 동그라미를 반으로 나눠서 다른 곳에 쓴다든지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 알파벳 한 세트를 만든 게 유니버스 서체인데 되게 한글과도 굉장히 구조적으로 유사함이 있습니다. 다만 한글은 그런 표현이 굉장히 소리를 나타냈기 때문에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진했지만 알파벳은 소리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태적인 유사함만 가지고 표현했다는 어떤 한계는 있지만 이 서체는 단순함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서체가 됐습니다. 특징은 이런 반복적 요소를 쓰고 최소한의 표현을 하기 위해서 영문에서 대문자마저도 제거를 해버렸어요. 대문자가 있으면 그만큼 용량도 커지고 반복해야 될 글자가 많으니까 소문자만 가지고 만든 글꼴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런 서체를 보게 되면 그냥 예쁘다, 뭔가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적인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기서 유니버스 서체는 최소한의 요소만 가지고 최대한의 어떤 표현을 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모더니스트의 어떤 개념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니버스 서체가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서체고 또한 모더니즘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미니멀하다, 단순하다라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사실은 모더니즘은 느낌이 아니고 이런 사상의 표현입니다. 단순히 어떤 예쁜 걸 표현한 게 아니라 반복적인 것들을 통해서 모든 걸 체계하고 구조화시킨 거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서체가 조나단 반블럭이라는 최근에 영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디자이너가 있었는데요. 이분도 글자를 만들 때 최소한 요소만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험을 해보니까 한 영어 알파벳은 5가지 기본적인 요소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표현할 수 있겠다. 알파벳 26가지는 적어도 5가지 정도 요소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걸 또 발견을 해요. 이런 식으로 과거의 바우하우스에서 했던 이런 실험들을 최근의 디자이너들도 그거를 한번 영감을 받아가지고 자기만의 현대적인 해석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디자이너한테는 이런 단순함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느낌의 어떤 느낌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개념으로 이해를 했을 때 훨씬 더 실험적인 사고를 할 수 있고 표현도 가능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함을 가지고 뭔가 표현을 할 때 뭔가 예쁜 걸 만들거나 깔끔한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단순함을 느낌을 이해하고 프로젝트를 하지 마시고 이 작업에서 단순함은 본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까? 단순함이 만약에 최소한의 어떤 형태를 통해서 최대한 효과를 낸다는 그런 개념으로 했을 때 이 개념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면 프로젝트가 완전히 바뀌고 어떤 만드는 글꼴이나 형식도 완전 새로워지는 거죠. 이런 하나의 모티브를 우리는 디자인 브리프라고 하는데 이 디자인 브리프가 명확하게 있을수록 훨씬 더 새로운 작업을 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통해서 우리가 단순함을 단순히 느낌이 아닌 하나의 어떤 효과적인 도구로 이용했던 어떤 사례를 하나 봤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면은 이건 두 번째 이제 다른 어떤 디자인 말고의 또 사례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리차드 파이만이라는 어떤 물리학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물리학자다 보니까 친구들이 너무 좀 차갑고 또 계산적인 사람이라고 인상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파이만의 친구 하나가 너는 그 꽃에 대해서 나보다 알지 못하지라고 좀 비난거렸다고 합니다. 그 친구는 이제 예술가였는데 아무래도 예술가 입장에서는 자기가 꽃을 물리학자보다는 조금 더 감성적으로 잘 받아들인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파이만이 대답이 좀 재밌었는데 너가 생각하는 그 꽃은 내가 너보다 더 모른다는 근거가 뭘까? 나는 너보다도 더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 꽃에 대한 어떤 구조와 세포의 어떤 분열,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입자들이나 원자들의 구성들도 이해하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너보다 꽃을 모른다고 생각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보면 여기서 파이만이 말한 개념은 뭔가 어떤 이론이나 생각이나 어떤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형태만 가지고나 또 느낌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구조화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떠한 것들을 알 수 있을 때 우리는 어떤 대상을 되게 단순화시킬 수가 있고 그걸 구조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한 두 번째 사례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순함은 단순히 어떤 눈에 보이는 느낌이 아니라 어떤 대상의 눈에 보이지 않는 구조를 우리는 단순함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한번 세 번째 사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어떤 폴더를 만들 때 컴퓨터에서 이렇게 폴더를 만들거나 실제 이런 문서에서 종이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 때 중요한 거는 그런 폴더를 만들다 보면 간혹 가다가 이제 뭔가 엉키게 되죠. 예를 들어 이거와 이거는 같은 주제일까? 또는 요거와 요걸 같은 파일에 묶어도 되는가? 이런 고민이 생기죠. 이런 폴더를 묶을 때도 단순함의 원칙이 작용합니다. 뭔가 우리가 아까 말한 단순함의 특징처럼 어떤 기준을 갖게 되면 모든 걸 단순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보나 지식을 얻을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류거든요. 분류를 잘하면 디자인을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분류를 하다는 거는 생각이 명확하게 가는 거고 또 분류를 하다 보면 컨셉이 떠올라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컨셉을 만들어 봐 이러면 되게 망연해지는데 뭔가 자료를 찾고 분류하다 보면은 이번에 요렇게 작업을 분류하다 보니까 요런 식의 주제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보면 만약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단순한 뉴스만 보다가 그냥 막연해지는데 1인 가구를 또 조사하고 분류하다 보니까 1인 가구 중에 또 다 가구와 다르게 1인 가구는 뭐 이런 특징이 있어. 그러면 그런 1인 가구는 혼자서 이런 식의 어떤 활동을 해. 그러면 1인 가구와 어떤 혼자 하는 활동들의 어떤 연관성을 찾아가지고 또 새로운 주제를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전혀 별개의 정보들을 분류하다가 서로 매점을 겪게 되면 새로운 어떤 컨셉이 도출되는 거죠.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고를 굉장히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는 이런 측면에서는 단순함은 분류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단순함은 최소한의 요소를 가지고 최대한의 효과를 내는 것이고 또 단순함은 대상의 구조를 이해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생각을 개념화하는 것이고 또 단순함은 공통 요소를 인지하고 맥락에 맞게 기준을 세워보는 거라고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을 통해 여러분들이 한번 디자인을 그냥 이번에 뭔가 단순하고 멋지고 심플한 걸 만들어야지 이게 아니라 어떻게 기준을 세우고 어떤 식의 공통 요소를 도출하고 또 어떤 식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구조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식으로 단순함의 특징을 이용해서 그걸 훨씬 더 개념화시킨다면 더 의미 있는 작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